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 신규 교사가 된 박소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수로 시험을 합격하게 되었고, 초수 때는 10월부터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수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수 때는 1년 일 병행하지 않고 올인해서 시험 공부를 해서 총 수험 기간은 1년 1개월 정도 됩니다. 1차 공부 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2월에서 6월까지는 저는 기출 문제들이랑 원서 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 영어랑 영어 문학은 기출 위주로 하루에 일반 영어 한 지문, 영문학 한 지문 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찾고 그 다음에 답을 쓰는 그 스터디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론은 우선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 영어학은 원서 회독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범위를 정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서로 문제를 바꾸어서 풀어보는 식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터디를 같이 하던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하반기에는 채팀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어 교육론 기출 강의를 먼저 수강하였는데요. 혼자서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기출 강의를 최시원 선생님의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지, 그리고 저는 그 마인드맵이 공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슨 1, 레슨 2 그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는 마인드맵을 통해서 키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키텀 인출 스터디를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영어학 부분은 혼자 원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 혼자 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카니 원서가 너무 어려워서 이때 그 최준호 선생님의 카니 원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원서를 읽고 문제 풀이 스터디는 계속 참여를 하면서 카니 부분은 최준호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때 또 다른 스터디를 들어서 그때 서로 문제 출제하고 풀이, 그런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저는 11월까지 채팀 모의고사를 풀로 수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강하게 된 계기는 같이 스터디 하시는 선생님께서 채팀 모의고사가 되게 공부할 거리를 많이 준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7월에서 11월까지는 사실은 채팀 강의 말고는 다른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채팅 강의도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모의고사 자료도 많고, 그래서 그것만 공부를 하였고, 우선 영문학 일령 부분은 김수아 선생님께서 그 복습 자료를 항상 제공을 해주세요, 모의고사 강의 때. 그래서 복습 자료를 보면 문제 푸는 것보다는 이 글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 글을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때 제 일령이랑 영문학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공부를 할 때는 이게 기출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를 맞추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더라면 하반기에 그 모의고사 강의는 좀 더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론은 빈틈을 찾는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이 되게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 교육론이.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실제 그 1차 시험장에 갔을 때 당황스러웠었던 영어 교육론 그 실제 문제에 미리 좀 마음을 다잡고 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모의고사를 들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글로서리들이 나오면서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은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때도 계속 원서를 확인하면서 아무래도 영어학은 원서를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도 원서를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강으로 7월에서 8월까지는 모의고사를 인강으로 듣다가 9월에서 11월부터는 조금 압박된 분위기에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직강으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다니면 학원에서 스터디를 구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스터디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상호 채점 스터디와 그 다음엔 모의고사 분석해서 업로드하는 스터디 2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 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나면 저녁 시간인데 이때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풀어주기 쉬운데 토요일 밤까지, 그러니까 자정까지 서로 모의고사 답안을 바꿔서 채점을 하고 점수를 보면서 많이 충격도 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분석해서 업로드하는 건 처음에는 일반 영어랑 영문학만 참여를 하다가 나중에는 스터디원들끼리 얘기를 해서 이제 영어학이랑 영어 교육론도 모의고사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수요일 정도까지 분석해서 업로드하는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차 공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만 공부를 하고 제가 친구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는 무조건 친구랑 약속을 가고 일요일 날에는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쉬는 시간에 그 균형을 잡아서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수 때는 사실 2차 공부가 별로 와닿지 않아서 스터디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스터디라서 수업 실연이나 면접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고 저는 사실 올해 처음으로 2차 준비를 제대로 하게 되었는데 시작하려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서 공부를 하면 스터디원을 되게 잘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잘 만날 자신이 없어서 저는 바로 그냥 채팀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12월에 2차 반에 참여를 하였고 그래서 여기서 구성해준 스터디로 12월은 그렇게 2차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연을 일주일에 3번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2번 하고 주말은 개인 공부를 하자라고 먼저 크게 계획을 세워놓고 대신에 이런 큰 계획은 세워놓고 이때 그 최시원 선생님 피드백을 받으러 올 때는 그 전날에는 무조건 그 연습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수업 실연이나 면접 모의로 한번 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저는 이때 면접에 대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면접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피를 많이 못 잡았는데 임용 면접은 구조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최시원 선생님께서 그 구조화 시켜서 말하는 그 방법을 되게 많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면접 준비를 잘 할 수 있었고 수업 실험 부분은 이것도 그냥 저는 그 강의를 들을 때 많은 선생님의 영상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걸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좋은 문구들은 따로 타이핑을 해서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수업 실험할 때 말을 했었고 이게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보는 것이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수업 실현의 경우에는. 그래서 강의 부분을 열심히 들으셔서 써먹을 수 있는 멘트 같은 것들은 따로 기록을 해놓고 직접 자기의 말로 바꿔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1월에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1차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2차 때 정말 뒤집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1월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그 스터디를 같이 했던 선생님께서 다행히 다 그 채팀에서 같이 준비했던 선생님들이 다 합격을 하셔서 그대로 그냥 1월에 같은 스터디원으로 준비를 하였고
매일 만나가지고 수업 시연 1번, 그 다음에 면접 1번을 했고, 사실 그렇게 해도 하루가 정말 가득 찹니다. 그래서 피드백 서로 주고, 그 다음에 네, 피드백 주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또 개인 공부하는 거 인증하는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스터디 원들끼리 하면 아무래도 같은 수험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넓은 시각에서 2차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최시원 선생님과 그리고 김수아 선생님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는구나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터디 원들끼리는 답이 안 나는 느낌이라면 학원에 다니면서 답을 알려주는 느낌? 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할 때 저희가 세웠던 원칙이 피드백을 줄 때 그냥 부정적인, 그러니까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되 항상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를 항상 말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씀해보는 건 어떠세요? 등의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스터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최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최시원 선생님 피드백도 받고 김수아 선생님 피드백도 받고 그다음에 최팀에서 그 합격자 피드백도 저는 참여를 했고, 대학교에 가서 그 작년에 합격한 선생님의 피드백 그리고 교수님 피드백, 최대한 다양한 여러 사람의 시각에서 저희 수업과 면접에 대한 부족한 점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합격 비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할 때 효율이 나는 사람이란 걸 알아가지고 최대한 여러 스터디에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스터디를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수험생활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23개 정도의 스터디에 제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뭐 정보 교환도 하고, 그리고 같이 힘든 수험생활을 보내고 있으니까 서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그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1차 점수가 별로 높지 않아서 2차 준비를 할 때 진짜 많이 울었고 정말 많이 좌절했고 그랬는데, 울고 나서도 어쩌겠어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포기하지 않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영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나 등의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것 덕분에 저는 제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 점수에 되게 일희일비하는 편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많이 틀리면, 다행이다. 지금 틀려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실제 시험에선 틀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의고사 점수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 교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시험이 정말 쉽지 않은 시험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수험생활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고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붙을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선생님 모두 다,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교단에 가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올해 꼭 합격을 하셔서 내년에는 꼭 교단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